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냐면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성격적 특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는 유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몇 퍼센트나 유전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성실성은 얼마나 유전되는지 뭐 아니면 뭐 친절함은 얼마나 유전되는지 뭐 그거 개별로 이런 퍼센트가 존재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밝혀진 것은 내향형인 것, 외향형인 것은 좀 유전성이 높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티어리를 얘기할 때 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탤런트는 누구나 다 타고나는 거예요. 준모가 타고난 것도 있고 제가 타고난 것도 있고. 그린 이벤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정서적인 방식을 얘기해요. 정서적인 방식.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요. 세상이 나한테 커브볼을 던집니다.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유 뭐야 이렇게 그냥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저 잠깐 와봐요. 아이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모셔널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눈에 띄냐면 태어나는 시기에 바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들 때부터 이게 티가 난다고 합니다. 신생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어떤 아이들은 조금 우리가 순하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 얘는 양육 난이도가 하다. 얘는 키우기 너무 쉽고, 물론 뭐, 모든 아기들이 다 키우기는 어렵긴 하지만, 근데 얘는 밤에도 잘 자고, 좀 뭐, 이런 투정도 잘 안 부리고, 좀 울지도 않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조금만 이제 뭔가 환경이 변화해도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예민하게 구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까다로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다른 템퍼먼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결국 그게 그 개인의 성격 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생물학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성격 발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타고났다, 성격은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우리 몸 안에 있는 네 가지의 다른 액체. 우리 몸에 다양한 액체가 있죠. 뭐 침도 있고, 뭐 피도 있고, 뭐 그 외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네 개의 액체가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어떤 양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포크라테스가 생각했던 우리 몸 안에 있는 fluids, 액체 같은 경우에는 blood, yellow bile, black bile, 그다음에 phlegm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는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겠지? 인간의 몸 안에? 근데 지금은 없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이 네 개 중에서는 피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건 히포크라테스는 이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 비율로 존재하고 사람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이론은 틀렸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성격을 신체적인 것과 바이올로지컬한 것과 생물학적인 것과 연결시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최초의 사람, 최초의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를 보는 거고요. 소메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신체 형태와 성격의 관련성을 보려는 이론입니다. 이라는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세 가지의 다른 신체 종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통통한 체격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근육질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마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통통한 사람들은 더 사교적이고 더 친근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더 펼칠 것이고 띵한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병약한 이런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관상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얼굴이 이제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신체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개인의 성격이 좀 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렇냐라고 보면 여기 correlation은 있는데 causation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상관이 있는데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통통한 사람들 중에 사교적인 사람이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좀 높아요. 통통한 사람들 중에 근육질이거나 마른 사람보다 사교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말이 통통하면 당신은 사교적이다. 이건 아니죠. 그냥 상관성이 있을 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서메터 타입 퍼스널리티도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 모양으로 성격을 구별하기에는 조금, 그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웃것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이제 행동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들은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결정되냐면 환경으로 결정돼요. 뭐 타고난 거, 뭐 아니면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격도 결국 환경이 결정한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떤 게 결정짓냐면 강화. 어떤 사람의 성격은 왜 그런 식으로 발달하냐면 어떤 강화를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뭐 심부름을 잘 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부모님이 강화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칭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심부름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남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뭔가 성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성격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뭐 심부름이나 뭐 부모님 말씀도 중요하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좀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 꼭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놀 때도 너가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너가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은 내가 뭔가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이기지 않으면 뭔가 이건 조금 의미가 없다. 이런 성격으로 해서 좀 경쟁적이거나 아니면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계속 가냐 하면 그렇진 않고요. 성격은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성격을 바꾸고 싶으면 환경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각자 집을 바꿔서 뭐 방학 동안 생활해봤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성격이 방학 끝나고 조금 바뀌어서 올 거예요. 뭔가 심부름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신경 쓰던 아이가 그 다른 집에 가서 살다 오면 조금 더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난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아이가 다른 집에 갔다 와서 근데 다른 사람들을 좀 고려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구나.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주의의 비판은 항상 그렇듯이 자, 그냥 환경 바꾸면 그냥 조건적으로 아이들이 또는 사람들이 바뀌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바뀌는 이유에는 사실 사고, 생각을 하니까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는 보여지는 행동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